여러분, 만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그려달라는 황제의 부탁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현실의 사람을 그릴 건가요? 아니면 인간을 넘어선 완벽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까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아카데미 화가 알렉상드르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은 공개되자마자 황제가 직접 사들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점의 그림은 곧 등장할 인상주의 화가들이 왜 기존 미술에 반기를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카바넬은 누구였을까? 1863년 프랑스 당시 화가들이 가장 성공하는 방법은 국가가 주최하는 파리 살롱전에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교한 기술, 완벽한 인책, 고전 신화를 소재로 한 그림이 최고의 예술로 평가받았습니다. 카바넬은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데생 실력과 매끄러운 피부 표현,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붓질로 프랑스 최고의 아카데미 화가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작품 역시 카바넬의 명성에 어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가운데에 보이는 여성은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몸에서 떨어진 조각이 바다에 닿아 생긴 거품 속에서 비너스가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개 껍데기가 아니라 바다의 물결 위에 몸을 맡긴 채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파도와 하나가 된 듯 흐르고 몸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가볍습니다. 하늘에서는 작은 천사들이 날아오며 사랑의 여신의 탄생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현실이 아니라 신화 속 한순간을 아주 우아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작품 해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인물은 화면 중앙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는 로마 신화의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것은 비너스의 자세입니다. 몸은 관람자를 향한 채 얼굴은 옆으로 돌리고 한쪽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진 듯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완전히 잠든 모습은 아닙니다. 살짝 벌어진 입술, 살며시 뜬 눈꺼풀은 관람자를 의식하는 듯한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미술사학자들은 이 작품이 순수한 신화라기보다 이상적인 여성미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해석합니다. 비너스의 피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붓자국은 거의 보이지 않고 피부는 대리석처럼 매끄럽습니다. 현실의 사람이라기보다 조각상이 살아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카바넬은 이처럼 완벽하게 이상화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비너스의 피부와 마찬가지로 긴 황금빛 머리카락도 눈에 띕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파도와 함께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머리카락이 물결과 이어지면서 비너스가 바다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풍성한 머리카락은 고대부터 여성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요소였습니다. 인물들의 배치가 의미하는 것. 비너스 위를 날아다니는 5명의 작은 천사, 즉 큐피드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큐피드는 사랑의 신으로 일반적으로 활과 화살을 들고 사람들의 사랑을 이어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가운데 천사는 활 대신 조개나 나팔처럼 생긴 소라를 불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여신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리는 축하의 팡파르입니다. 다른 천사들은 비너스를 둘러싸며 하늘에서 그녀를 보호하고 축복하는 존재로 표현되었습니다. 카바넬은 화면 아래에는 비너스를 크게 배치하고 위쪽에는 큐피드들을 원형으로 흩어놓았습니다. 이 덕분에 시선은 자연스럽게 큐피드, 비너스의 얼굴, 몸 전체로 이어집니다. 즉 모든 시선이 결국 비너스에게 집중되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구도입니다. 푸른 바다 역시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잔잔한 물결은 비너스를 흔들지 않고 마치 침대처럼 받쳐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장면이지만 신화 속 세계에서는 자연마저 여신을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제가 선택한 그림. 1863년 살롱전이 열리자 이 작품은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황실과 귀족들은 현실의 고통보다 우아하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을 선호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자신의 개인 소장품으로 구입했습니다.
덕분에 카바넬은 프랑스 최고의 화가라는 명성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같은 시대 젊은 화가들은 이런 완벽한 아름다움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현실의 사람은 그리지 않는가? 왜 진짜 삶보다 신화를 그리는가? 그 질문 끝에서 쿠르베의 사실주의 그리고 모네와 르누아르의 인상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의 낙선했던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은 인상주의와 현대미술의 출발점이 되었고 미술의 역사는 더 이상 신화가 아닌 현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아카데미 미술이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자 동시에 새로운 미술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대를 상징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 비너스의 탄생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을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19세기 사람들이 꿈꾸었던 완벽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담은 작품입니다. 카바넬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대신 인간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하다는 찬사를 받았고 동시에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과는 멀어졌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어쩌면 카바넬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현실 속에서 발견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꿈꾸는 이상 속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160여 년이 지난 오늘도 비너스의 탄생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19세기 아카데미 미술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남아 있습니다.